미숙한 언어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외워서 하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대통령 언어는 정제된 언어로서 딱 어떤 얘기를 할지 정해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워서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막 하니까 아니 외워서 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왜 그러냐면 외워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처음에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다시 좀 외워서 하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 언어는 정해진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언어, 어떤 때는 뭐 정리도 안 되고 그냥 탁 던지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또 다른 연출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당 의원들 볼 때 저게 얼마나 오래 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실 안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요게 이 출구 전략이 조금 더 왜 이렇게 미숙하게 가는 것인지. 아무튼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아니 막 같지 않습니까? 그 요즘 보니까 뭐 전두환 시절에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전두환 시절이냐 우기고 그런 거 보니까. 그 MBC와의 충돌 있지 않습니까? 비서관과 그다음에 MBC 기자와의 설전 이 부분이 크게 문제였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까 그 이제 기자들하고 대통령하고 또 대통령 동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지 못할 구역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슬리퍼 신고 막 넘어가더라고. 넘어가서 그 비서관 대통령 뒤통수 대고 한마디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비서관이 이제 그것을 막 이렇게 험한 말을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위태로운데 뭐 어쨌거나 여러 가지가 지금 그 동선 자체가 너무 노출되어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됐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뭐 어쨌든 민주당도 이런 식의 도어스태핑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바꿔보는 계기로 삼아야죠. 저는 좀 답답해요. 저도 답답합니다. 네, 답답하고. 민주당이 너무 좁쌀 같은 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져서. 아니 민주당 얘기 하면서 조영도 의원님. 아니 이거 도어스태핑 잘못해가지고 너무 좁쌀 같은 이야기로. 아니 이게 뭐 도어스태핑도 잘못하고 미숙하고 성숙되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지 왜 민주당 탓을 합니까? 청개구리 같아 청개구리. 이런 문제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항상 뭘 잘못하면 민주당에 아니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걸 가지고 대통령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민주당에 탓을 합니까? 아무튼 뭐 사사건건 그리고 이러시니까. 무슨 보안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보안 문제가 뭐예요? 그 왜 보안 핑계를 댑니까? 실제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저 대통령실과 대통령 언론 새로운 저 소통 방식을 만들어 봐야죠. 네.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주 험한 모습에서 나는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출구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도어스태핑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현안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이렇게 대안을 하겠다. 내세우고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 도어스태핑의 한계는 이런 거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례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딱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이걸 무슨 MBC 문제로 비화시켜서 그 출구 전략을 그렇게 삼습니까? 심각했죠.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이럴 사안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했으면은 저만 얘기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자체가 다 불안불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당 관계자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마침 어떤 사태도 있어서 한번 새로운 방식을 모면하는데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고. 모든 장단에 최영준 잘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야기 합시다. 다른 민주당 핑계 대시다가 왜 또 다른 얘기 하죠? 아니 민주당이 좀 큰 정당으로서 국정 경험도 우리랑 결국 최영도 의원님 민주당이 좁쌀인 걸로? 좁쌀은 누가 좁쌀입니까? 또 청개구리인 것으로. 청개구리인 것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청와대 나오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광화문실에 열겠다 해서 우리 대통령 이럴 때는 처음에는 환영하더니 지금부터는 용산에 와서 문제라 그러고 또 무슨 도어스태핑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느껴서 이제 딱 이번에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뭐라 그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뭘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좀 우리 제가 또 오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정치는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이나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오래 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집권 여당이 그건 맞아요. 주도하지 않는 모습을 하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비속어 논란 그리고 MBC 타지바 그다음에 계속 지금 기자실 그다음에 도어스태핑 중단까지 이 문제로 우리가 국력을 쏟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해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었는데 MBC는 이제 정정보도를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자, 뭐 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수도 있고 또 이거 한미 관계 큰일 났겠구나. 너무 걱정이 지나쳐서 그럴 수 있겠다고 보겠는데 명백히 미국이란 말이 없다가 미국 국회, 미국의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의회라 그러죠. 기자쯤 되면은 알아야죠. 그런데 거기다 바이든을 끼워 넣었던 자, 그거는 사안 자체가 막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대통령이 1억 불을 약속해놓고 보니까 야, 이거 우리 국회에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라는 이런 약간 노파심 때문에 나온 뭐 맥락 같아요. 네. 그걸 터무니없이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비아냥거리고 욕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 정중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갖고 뭐 그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뭘 이렇게 변명을 하고. 박 의원님 참 너무하시네 정말로. 이 얘기 그 자세히 들어보면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어떻게 하늘을 가립니까? 손바닥으로.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로 대통령이 잘못했다 무릎 꿇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자꾸 대통령실에서 하늘을 가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MBC가 또 백악관과 국무부에 하지 않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너가 미국 의회와 대통령을 저는 최영도 의원님이 언론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말하는 현실적 악입니다. 악이. 왜 언론사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좀 검증도 해보고 체크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욕했다. 이 큰 사고네. 국내에서 온 난리를 만들어 놓고 그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온 날을 뒤집어 놓고 민주당도 발을 잘 못 빼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저는 자세히 들어보니까 MBC 보도가 맞은데 왜 그러세요? 의원님, 최영도 의원님 지금 저 바보입니까? 지금 미국의 국회가 어디 있으며 왜 미국 국회가 그걸 안 해줍니까? 자, 미국 의회까지는 좋은데요. 최영도 의원님 이 막말로 일단 꼬인 정국인데 이거 그걸 좀 대범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대범하게 좀 큰 틀에서.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 국정 아젠다 제시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뭐 민주당처럼 좀 징벌적 손배소를 하자 그랬습니까? 회사 문 닫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작년에 민주당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짜뉴스 나오면 언론 문 닫게 하겠다고 완전히 그냥 발가벗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거 막았지 않습니까? 내가. 요새 TBS 문 닫게 하려고 지금 하던데 왜 그러세요? 뭘 문 닫아? 그거는 다 기회를 주고. YTN 지금 뭐 징벌적으로 민영화하겠다라고 지금 왜 그러세요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YTN과 정상화하는 거죠. YTN 지금 그 옛날에 어려울 때 나라가 도와주자고 정부가 김영대중 대통령 시절에 솔직히 공기업 발 비틀어 가지고 강제 출자하게 한 겁니다. 이제는 공기업이 어려우니까 지분 정리해도 MBC 요즘 YTN 주가 좋거든요. 이때 하는데 그게 뭐 특정해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큰 지분이 나오면 그건 그 주식시장에 그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정한 절차와 공정성을 해줄 수 있는 컨소시엄 같은 데 주겠죠. 그러면 될 문제를 온통 그냥 MBC 하나 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막 또 민주당 탓하세요. 온 나라가 마치 우리가 무슨 전두환 시대입니까? 전두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말 너무하시면 민주당이 잘못한 걸로. 그래서 최영도 의원님 그거는 받아주세요. 지금 보면 뭘 받아줘요 제가. 뭘 받아주냐면 국민들이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과거 퇴행적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타를 아프게 받아주고 국정 아젠다라고 하면 미래 아젠다로 가서 정치를 하면 좋은 거예요. 미래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발목 잡아. 아니 왜 또 민주당 탓이라래 뭘 발목을 잡아요. 미리 제가 이게 정치는 주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주도를 가면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국민이 이렇게 가는구나. 민주당도 사법 리스크 안지 말고 그냥 수사를 맡겨두고 국정에 전념합시다. 지금 뭐 대선 끝난 6개월도 안 돼서 대통령 퇴진하라는 그게 민주당 지금 뭐 조사에 뭐제 본입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잠깐만 이거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집권 초에 항상 나온 게 있어요. 국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1년, 2년, 5년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 순위가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만 없어요. 그리고 예산 정국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기의 국정 잠깐만요. 차기의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것들을 하고 개혁 과제는 이렇게 하고 정책 우선순위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입법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다 내놓는 겁니다. 왜 안 내놓는지 아세요? 왜요? 민주당 탓이래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잘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돼가지고 아니, 자체를 법안 상정을 못하게 하고 역대 정부에서 다 뒤집어 이렇게 엎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니 최영두 의원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국민의힘에서 정책 입법을 이런 입법을 해서 우선순위 하겠다 지금 뭘 발표했습니까 지금? 왜 없어요? 많죠.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그 비중은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국민에게 내놓고 설득을 해야 될까? 그게 뭐냐면 도어스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번 예산 그거는 국회에서 도어스태핑 사는 게 아니고요. 아니 시정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시정 연설에 거부했고. 뭐가 제대로 나왔습니까? 민주당 거부했고 거기에 아니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소위도 하고 해서 그렇게 답답하면 내가 답답합니다. 도어스태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국회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정책 입법이 이런 게 중요하다. 정책 우선주의 이렇게 해주겠다. 대국민에게 설득하는 아니고요. 언어를 해야죠. 그거는 정례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요. MBC 맨날 뭐 전용기 안 태우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KBS는 재난방송사니까요. 이 얘기는 전하고 가야 됩니다. 네. 17시 30분 현재 경북 영덕군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계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큰 비가 온다고 하니까 경북 영덕군에서는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그 주변 분들 제주도도 비 많이 온다는 얘기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영두 의원님이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용에 이어서 정진상 실장도 구속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 예측돼 예견되었던 사안 아닌가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걱정했고 당대표 경선 때부터 걱정했고 또 그래서 지난번 당대표 경선할 때 이미 참 민주당의 큰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의 투표율 자체가 아주 이례적으로 낮지 않았습니까? 다 이런 걱정들을 미리 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이 사안들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서서 또 국민의힘이 제기해서 시작된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와 또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민주당 쪽 사람들의 어떤 제보와 고발과 이래서 이제 시작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됐던 것이죠. 안 됐던 것이고 이제 전부 다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최측근 척근 정도 되려면 정진상 김용은 돼야지 했던 그 두 사람이 본인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에 다 밝혀지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건 뭐 저희가 제기한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 스스로도 걱정하는 문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여야는 다 또 뭐 제가 또 무슨 말 하겠으며 박 의원도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뻔히 애견되는데 제중립적인 제3자가 보는데 근데 정의당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결백하다면은 사탕 하나 받아먹은 적 없다면은 가혹한 수사에 맡기시고 국회에는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맡깁시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대통령 측근이면은 아예 무혐의 처리하고 무슨 무혐의 됐습니까? 야당 인사면 진술 하나만으로도 모든 수사에서 먼지털이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234건이나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참 김건희 여사 10년 전에 결혼하기 전 사건 가지고 다 틀어놓고. 김건희 여사 어머니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오늘 보니까 경찰에서 불송치했더군요. 잔고 증명서는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 아주 회귀한 궤변을 내세워서. 재판까지 다 난 거잖아요. 그게. 네, 들어보세요. 너무 그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게 재산 숙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서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정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만약에 야당의 의원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지금 검찰 압수수색 받고 탈탈 털려가지고 우리도 압수수색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우리 제 얘기도 좀 왜 해요. 우리 당 압수수색 한 거는 똑같이 보도 안 해줍니까? 이게 뭐 정말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여당도 의원회관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요. 조 의원님 저 얘기 좀 끝내고 예. 좀 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모든 조사에 대해서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먼지털이 탈탈 털고 다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장동 관련해서도 누누이 나오죠. 50억 클럽 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다 해야죠 그거. 아니 박영수 특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해야죠. 박상도 의원 지금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래요. 나는 이런 50억 받은 사람이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나는 우리나라에 처음 봅니다. 뭔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50억 아니라 200억 천억 대장동의 핵심은 누굽니까? 김만배 아니에요. 김만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김만배 네트워크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누구를 위한 조사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도 깜짝 놀란 게 정치 공동체라는 걸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인은 다 정치 공동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익을 어떻게 했느냐, 특혜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치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조사를 한다는 거죠. 박성준 의원님. 네. 그런데요, 유동규 씨는 뭐 정진상, 김용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리고 유동규 씨가 계속해서 폭로를 하다가 이제 남욱 변호사가 폭로를 이어갑니다.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 측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폭로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부분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유동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자기의 뇌물 관련된 부분, 네. 특혜를 받았다라는 범죄 사실이 입증됐을 경우 그 법에 대한 충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커지죠. 커지니까 정치자금, 선거자금으로 검찰에서 이 특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갑자기 죄를 바꾼 겁니다. 선거자금과 정치자금 쪽으로. 그걸 줬다라고 유동규. 그러면 유동규는 단순하게 전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일관성에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 그에 따라 의심이 있는 거고 남욱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만배와 남욱이 처음에 이익 공동체였는데 나중에 이익 배분 과정에서 김만배가 남욱이 철저하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정영학이 위기감이 느끼니까 정영학이 녹취록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만의 서로 네. 의심의 관계가 있었던 거고 남욱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만배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순수하게 이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은 난 사람이다. 야 그렇게 섭외하고 했는데 CR도 안 먹힌다. 남욱이 그 얘기하잖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로비를 했는데 안 되더라. 그 남욱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욱은 지금 어떠냐면 검찰 수사 받고 나서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진술의 신뢰성, 신빙성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얘기한 거 물증이 아니라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을 가지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들의 과거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바뀌고 있죠. 하지만 네. 진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술이 바뀌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남욱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대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고 그랬겠죠.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일 문제는 없는 사실을 만들 수는 없고요. 있는 사실은 덮기는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일종의 공동정범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범죄는 없어요. 이 대개는 공동정범의 이해관계가 서로 틀어지거나 또 공동정범 사이에서 어떤 이런 것들로 해서 공모 사실이 드러나면서 드러나는 건데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버전이 이전에 그 대통령 바뀌기 전에 네. 이전에 문재인 검찰 수사할 때 시절의 버전이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좀 진술이 지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 예, 많이 바뀌었고 거의 다 바뀌고 있어요. 여기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요즘 법원 수해 사건 때 보시다시피 구속했다가 구속이 풀어주고 할 정도로 법원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무슨 검찰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유동규가 검찰과 거래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검찰이 다른 사람이 진술을 가지고서 협박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구속시키는 상태가 낫죠. 그런데 다 석방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거래가 있을 거라 본다면은 오히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안에다 계속 구속시켰겠죠. 아니, 너 풀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럴까요? 근데 나오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진술이 바뀌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정말 사탕 하나 받아먹은 적 없으면은 원래 공범 사이에서의 그 공모 사실 관계 이 관계가 범죄의 윤곽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걸 드러내지 않았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김만배가 과거에 진술했던 내용들은 왜 조사를 안 합니까? 그건 약간 예? 누구랑 짜고 했던 것도 있잖아요. 뭘 짜고를 해요? 김만배가 다 얘기하잖아요. 어디 해가지고. 아니 김만배 누나도 천화동인의 그 소유주였는데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을 사서 조사했다 했지 않습니까? 조사. 뭘 조사를 합니까? 검찰에서 지금 조사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무까지 나왔는데 김만배가 어떻게 움직일지 김만배도 맞습니다. 곧 풀려납니다. 다 풀려나면서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참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이 바뀐다는 게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2부에서 정성호 의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런데
장경태 의원 예.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잖아요. 예, 예. 조명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사진 찍는데 조명을 이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 예.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원을 고발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번 정권 들어 처음 있는 일인데. 그거는 이제 그럼 빨리 장경태 의원이 사실이 아니다고 사과하면 될 문제죠. 근데 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우기고 지금 검증해 보겠다는 단계로 들어갔잖아요. 검증해 보시면 되는 거지 뭐. 아니, 자, 이 사안을 보십시오. 대통령 부인이 외국 나가서 제가 보니까 그 크메르랍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타임즈인가 하고 뭐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뭡니까 캄보디아 언론이 취재갔어요. 언론에는 뭐 그렇게 좋게 났어요. 한국 대통령 부인이 와서 이랬다 그랬는데 그걸 빈곤 풀어놓으라고 응토당토하는 그 비아냥을 하고 여기에 심지어 그 금기되어 있는 뭐 저것까지 했다고 아주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인을 아주 그 모렴치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 아니면은 아니라면 되는 건데 끝까지 우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인은 그 명예를 회복하겠습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라고 검찰하고 얘기해서 고발 사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발 사주의 그 DNA가 계속 있는 거예요. 고발 사주에 아무 근거 없이 나왔잖아요. 들어보세요. 지금 보면은 고발이야 뭐 왜 민주당이 이번 엄청나게 정부는 하죠. 맨날 고발하고 맨날 수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적 공방은 정치적 공방으로 끝내야죠. 무슨 뭐 조사하고 수사합니까?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인이라고 정확한 발언을 해야죠.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그 잠깐만요. 제가 우리 최영두 의원님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최영두 의원님도 사진 찍지 않습니까? 네. 포토그래퍼가 찍죠. 예. 포토그래퍼가 찍는 거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연출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연출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하지 않은 부분, 자연스러운 가운데 찍었을 때는 그 연출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때 찍으면 그건 연출이 아닌데 포토그래퍼가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한번 찍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그 연출이라고 조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조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포토그래퍼의 그 조명에는 항상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조명이. 사진기에 지금 조명 없는 사진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송국에 정말 할 일도 제가 없습니다. 어제 여당의 과거의 의원하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방송을 하거나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모든 면을 놔두지는 않아요. 카메라가 들이대는 순간 연출의 하나의 방법이 들어가는 거고 사진 포토그래퍼가 있는 순간 거기에 연출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과 달리 그게 이제 그런 것을 포괄했을 때 조명 장치를 달고서 보니까 사진의 각도나 빛의 이런 게 보면은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까지 인용을 했어요. 제 얘기가 들어봐요. 그랬을 경우에 포토그래퍼의 조명도 이 조명도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 조명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연 조명이 아닌 경우에 무슨 대통령 부인 스토크도 아니고 하나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정책 공방에 대한 지적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은 그러면은 본인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냐 난 그런 줄 알았다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 문제지.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네 뭐네 하고 끝까지 대통령 부인이 거짓말한 것처럼 몰아붙이니 그러면은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은 맨날 그래 거짓 주장에 당하고도 그냥 아이고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부인이니까 그냥 참을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볼 때 품격이 떨어지는데 그걸 참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난 좀 민주당이 이번에 유빌랑 같아요. 왜 그렇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집착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10년 결혼 전에 있은 일 가지고 11년째 지금 울고 먹고 있고 좀 너무하십니다. 그 얘기를 꼭 한 번 또 드려야 된다. 박 의원님 이제 그만합시다. 다 해놓고 저보고 민주당 얘기하고 저보고 그만두라. 왜 입을 닫게 하냐고. 왜냐하면 야당원들이 너무 조금 국정 전반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 부인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절제시키고 자제시키면 안 됩니까? 그 외교 순방 나왔으면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일면 머릿기사에 민주당이 맨날 그걸 주목해가지고 빈곤 벌어놓으니 민당 탓에 왜 어디 해뻔이니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좀 민주당이 좀 너무 심해요. 그래 저 다자회의가 됐다 이런 이야기 시간이 다 됐어요. 1분만 얘기해요. 1초만 얘기해요. 비공개로 하면 되는 거죠. 비공개한다고 왜 공개를 하면 최영두 박성준 인사. 네.